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장 일변도인 포항시의 도시계획으로 구도심은 쇠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주시의회에서는 읍면동장 인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신라문화재 행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3일째 계속되고 있는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확장 일변도인 도시계획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외연 확장을 추진한 나머지 구도심은 더욱 쇠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의 도시계획은 여전히 외곽 중심입니다. 농림지역과 녹지를 도시지역에 편입해 숲이 파괴되고 도심은 예산을 들여 숲을 조성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존해야 될 잔녹지는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죠. 지곡 장성간 도시계획 도로 하나 놓는데 1,100억 원이 들고 학교와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등 포항시의 도시계획을 모두 실행하려면 총액만 2조가 넘습니다. 동시에 슬럼화된 구도심은 조 단위 예산으로 재생사업을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도시계획 사례는 또 있습니다. 30여 년 전 5천억 항사리 일원을 상업지역으로 책정해버려 상업지역 총량에 묶인 나머지 쌍사 젊음의 거리와 설머리 물회지구가 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 상용 사거리의 주인들 아무리 장사하는 사람들 범법자 다 만들어 놓고 용도 변경 좀 해달라니까 도시의 과다한 상업지 용도 지역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런데 해놨더니 못하는 거예요. 지지부진한 해상 케이블 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도 업자가 2번이나 바뀔 동안 포항시는 끌려다녔습니다. 우리 행정도 대처를 하고 GS 건설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들은 말은 홍보를 갖다가 그럴듯하게 다 해놓고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있잖아요. 공단 지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주택가까지 침범한 고압의 철탑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15,000볼트에서 30,000볼트 이런 위험한 이런 철탑이 이 사람이 주거 생활하는데 철탑 들어가는 건 안 맞잖아요. 김상원 의원은 영일만 4 산업단지의 조속한 완공을, 공숙희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대형 싱크홀 등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읍면동장 인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행정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라문화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면적인 행사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행정감사에선 5급 이상 인사에 대한 비효율성이 제기됐습니다. 본청은 물론 읍면동장 인사가 정년을 앞둔 자리 보존용으로 전락해 행정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장 발령이 보면요, 거기다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 연세가 많으신 분 하다 보니 지금 읍면이 죽어가고 있어요. 경주시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지만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에 나선다고 해명했습니다. 읍면동에 가서 좀 일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저도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 현장 이주를 안 뛰고 그 사무실에만 있다는 그런 사람 좀 지적해서 다음에 인사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 기금의 경우 10년 이상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자활 기금이 집행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지역 자활센터 자체 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우리 집행부에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해 의원들은 경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하는 등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해놨다. 방치를 해놓고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양성화를 해라.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내라. 이거는 우리 농민들로 봐서는 아주
문제점이 있는 거죠. 신라문화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신라문화재 총감독 해촉은 금품수수 의혹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신라문화재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주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신라문화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경주문화재단의 운영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내 유력 제약회사인 한미약품그룹이 포항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포항에 있는 연구시설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활용해 표적 단백질 구조에 기반한 신약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포항시청에서 의료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2030년까지 포항에 3천억 원을 투입해 포항시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5만여 제곱미터에 스마트 헬스케어 임상센터와 바이오오픈 이노베이션 R&D 센터, 시제품 생산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직접 사업 대상 부지를 방문해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피고 포항에서의 사업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포항의 바젤 같은 클러스터가 이제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둥지를 트고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제약회사인 한미약품은 왜 수도권이 아닌 포항을 선택했을까요? 한미약품은 표적 단백질 구조에 기반한 신약 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포항은 이 연구에 필수적인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하면 단백질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에 들어올 예정인 극저온 전자현미경은 항체 신약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시설입니다. 포스텍은 신약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 연구 개발 인력도 풍부합니다.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한미약품 입주를 계기로 포항의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 신약 개발 플랫폼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혁신 메디컬 센터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투자를 계기로 포항이 스위스 바젤, 미국 보스턴 같은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걸음마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로 증가했던 경북의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3주 만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 남은 재난지원금이 소진되면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정육점입니다. 북적이던 손님들이 줄면서 최근엔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 취재 때 모습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이제 다 쓰시고 소진됐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좀 덜 오시고 조금 이제 장사도 좀 덜 되고.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효과로 늘어났던 경북의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3주 만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면 경북의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카드 매출이 1년 전 같은 때에 비해서는 2.45%, 한 주 전보다는 8% 이상 늘어났습니다. 5월 넷째 주에도 0.37%로 2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6월 첫째 주 매출은 마이너스 6.43%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6월 첫째 주 매출은 1년 전 같은 때 매출을 100으로 볼 때 98로 낮아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60%가량이 사용됐습니다.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돼 사용된 것을 포함하면 소진된 규모는 더 커질 텐데
이달 말쯤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 심리를 살려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고 소진된 이후에는 소비 심리가 예전보다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민간 투자 방식인 이른바 BTO 사업으로 건설돼 운영 중인 포항 하수처리장이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보도, 지난주 심층 보도해드렸는데요. 포항시는 지난 12년 동안 하수처리장 사업자에게 연간 160억 원의 시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도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려는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특혜와 결탁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데요. 포항시가 그동안 얼마나 사업자의 편에서 일해왔는지 장성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포항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포항시가 생물반응조 증설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던 2017년 포항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 사업자의 잘못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받아보라고 포항시에 요구했습니다. 당시 포항시가 작성한 법률자문 의뢰서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설계한 이후에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강화됐다는 등 사업자의 면책 사유만 적혀 있습니다. 재이용 시설의 농축 반류수를 연계 처리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하수처리장을 설계 기준대로 운영하지 않은 점 등 사업자의 책임 부분은 모두 빠졌습니다. 법률 검토 취지와 다르게 사실 규명이나 사업자의 특혜나 문제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의 반대와 같이 검토 의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적 검토에서 포항시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갖고 방류수의 수질 초과가 일어난다. 모든 책임은 포항시라고 법적 검토해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해 대규모 사업에 따른 세수 낭비를 막자는 당초 취지는 오간데 없게 됐습니다. 포항시의 법률 검토가 엉터리인 정황은 최근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한 포항시의 자체 용역 보고서입니다. 사업자가 포항시와의 협약을 위반해 4가지 오염 기준에서 설계 보증 수지를 초과해 방류했기 때문에 4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포항시가 부인해온 포항하수처리장의 부실 운영, 즉 사업자의 잘못을 외부 전문 용역에선 인정한 겁니다. 협약을 해놓고 왜 초과된 부분은 초과시킨 당사자들의 책임이다. 당연히 이분들에게 배상 요구를 하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하는 거죠. 이미 12년 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 행동을 안 했던 거죠. 특히 용역 보고서에는 설계 수온에서도 보증 수지를 초과한 사례가 포함돼 있어 모든 문제가 설계 수온 이하의 하수 유입에서 비롯됐다며 사업자의 잘못은 없다고 해온 포항시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가 우리 책임이었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난 거죠. 또 포항시가 시민 세금 수천억 원을 하수처리장에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얼마나 소홀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용 종료 시점에 해야 할 법적인 그 용역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것은 매우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항시 담당자는 여전히 설계 수온 이하의 하수 유입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사업자 편에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출조가 어디서 합니까? 겨울철 하잖아요. 결국 겨울철에 하는 걸 보면 저수온이다. 이런 문제를 도취되는 거죠. 2017년 당시 포항시 의회는 방류수의 법적 기준치 초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 기술 진단을 실시할 것도 포항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듬해 정기 기술 진단을 하고도 시의회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자체 연구 용역을 실시하면서도 원인 규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2년간 사업자의 말만 믿고 2천억 원에 가까운 시민 세금을 쏟아붓고도 정작 부실 운영은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부실 운영이 드러난 지금도 사업자에게 또다시 수천억 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생물반응조 증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 운영에 관한 관리의 소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하지만 지금껏 그에 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를 덮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만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는 2천억, 3천억 대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혈세가 서해지는데 제대로 포항시가 해명을 하지 않고 한다면은 감사 청구는 물론이고 더 큰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대 의견들을 포항 하수처리장의 부실 운영 의혹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1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사고 당시 포스코가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를 알리거나 대피 안내를 하지 않아 포항 시민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됐다며 인근 주민을 위한 안전대책과 통보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라스틱이 불에 타면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한 만큼 2시간 이상 배출된 검은 연기의 유해성과 화재 원인을 관계기관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포항제철소에서 실시했는데 결과 발표는 최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은 관광청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산업은 대위기라며 관광산업의 체계적 전략 수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기온이 3에서 4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대체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다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많은 비를 쏟아부은 비구름이 물러가고 화창한 여름 날씨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강한 햇살에 더운 바람까지 불면서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엔 자외선과 오존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동해상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이 유입되면서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반면 대구와 경북 내륙은 30도 이상까지 올라 서쪽과 동쪽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한 2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청명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 20도, 독도 19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이 24도, 독도 2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차가운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도 25도 안팎으로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